원로 배우 김지미 님이 85세의 나이로 결국 별세하고 마셨습니다. 현재 영화 인장을 준비 중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본명 김명자 님이시죠.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이 김지미 님께서 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인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고인이었는데 굉장히 57년도부터 황혼열차로 데뷔하면서 90년대까지 작품을 남긴 한국 영화계의 대표 스타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이 후배 배우들 또 많은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중분들도 김지민 님이 생전 굉장히 좀 지병이 있어서 고생하셨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고 계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영화 배우계 내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여서 지금 많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후배 배우들에게 어찌 본다면 이 글로벌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워낙 생전에 큰 업적을 많이 남기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 영화 배우들 사이에서 또 드라마 배우들 사이에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안타깝다라고 하는 분들의 지금 많은 조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김지민님의 이 생전의 업적을 기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후배들의 이 명복을 비는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자, 이 7일날 별세하신 김지민님의 사인은 사실 대상포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밝혀진 말에 따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보니 저혈압 쇼크였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추모 공간이 지금 마련이 된다고 나와져 있죠. 이 추모 공간에 정말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김지민 님이 생전 알다시피 대상포진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합병증이 온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정확한 사인은 저혈압에 의한 쇼크였다고 합니다.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저혈압 증세로 병원에 급하게 이송이 됐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13일 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사실 영화 인장이 논의가 됐지만 이 고인의 유족들께서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장례식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한국에서는 이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애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애도를 하게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건 김지민님의 사인이 고인께서의 사인이 이 알려져 있던 대상포진이 아니라 저혈압 쇼크였다고 하니 자, 이 저혈압 쇼크는 사실 타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혈압처럼 당뇨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이 저혈압 쇼크는 선천적인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혈압 쇼크가 갑자기 뭐 대상포진을 앓고는 계셨지만 8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던 고인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은 결국 저혈압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원인이 있었다. 평소에 저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날씨가 좀 이런 겨울 날씨 속 갑자기 온도차가 급격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혈압 쇼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마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이제 급속도로 추워지고 있고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굉장히 겨울이 되면 날씨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온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한 저혈압 쇼크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내다보는 업계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생전 원조 판무파탈로 불리우면서 자유로운 신여성,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었던 85년의 인생사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60년대에서 70년대의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였으니 얼마나 사회상이 보수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을 이어가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신여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연작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인데
60년간 공식 기록만으로도 370여 편의 작품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다작이죠. 김지민님 고인께서는 2017년도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마 700편 이상에 출연했을 것이다. 700가지의 인생을 살았던 만큼 이제 역할에 대한 미련이 없다. 이러한 말까지 하셨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트로이카를 형성하기 전부터 굉장히 활동을 했었고 이 60년대에는 1년에 34편의 영화까지 촬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외모가 또 한몫했는데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얼굴과는 다르게 굉장히 입체적인 얼굴로 당대 최고의 미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신인 여성 배우가 나와도 그래도 김지미만 못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의 척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영화계의 판무파탈의 원조 노련한 여성미를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연기력 또한 굉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당대 인기 배우 최무룡 씨가 뭐 1970년대 가요계 나훈아님 등 떠들썩한 결혼과 이혼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뭐 그 이전에 홍성기 감독과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을 하기도 했고 자, 사실혼 관계였던 이 나훈아님과 1982년도에 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도 심장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도 결혼했지만 다시 2002년도에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대표했기 때문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이 고인께서 생전에 했었던 인터뷰가 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인터뷰거든요. 여기 보면 한국의 여배우를 만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나이대의 유명인이지만 뭐 이 시대를 살아왔었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해외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연산 미모와 영화 이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자기관리, 한국 여배우들의 당당한 부를 들여온 여장부의 우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대에는 그녀를 능가하는 스타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이기도 한데 자, 이 당시 때 이 김지미님 고인께서 사실 평생 키 160에 48kg라는 엄청난 이 몸매를 유지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겠죠. 얼굴 자체가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워낙 날씬한 몸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시대적인 미인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지금 들여다봐도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김지민님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무래도 미모가 좀 퇴색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도 남다르게 평가받은 것은 카리스마가 굉장했다고 해요. 청순함이 묻어나던 초기를 벗어나면서 자신의 배역만이 아니라 영화 자체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멜로의 여왕임을 다시 한번 영화계에 각인시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뭐 앞에 말씀드렸던 황혼열차로 데뷔를 했는데 사실 덕성여고 3학년 재학 시절에 이렇게 멋진 영화를 촬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연기력도 이미 타고났었다라는 거죠. 시대적 상을 보면은 홍성기 감독과의 밀월도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배우들과 또 가수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고인께서의 생전의 이 화려한 삶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62년도 최정상 인기를 자랑했던 최무룡 배우와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동료 배우 강효실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고소까지 당하면서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무룡 배우와 결혼을 해서 6년간 결혼 생활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재혼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뭐 나훈아님과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한국 영화의 침체기 속에서 연기력, 외모, 그리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 재혼과 이혼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에서도 신성일 배우님과 연기했었던
요런 장면도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 당시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지미와 나는 영화배우로서 다소 부담스러운 사이였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훈아의 전 부인 공군 투서 사건으로 김지미와 나훈아의 관계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러한 말까지 당시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번째 남편 이종구 박사를 빼놓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인의 남편이 홍성기 감독, 최무룡, 나훈아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국 심장내과 전문의로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이 신성일 배우에게는 친형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이 박사의 가족이 이북에서 대구로 피란을 왔는데 동생 이봉근은 경북고 동기로 자신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였던 이 박사의 부친 또한 6.25 전쟁 때 유행했던 병을 치료하며 큰돈을 벌었는데 경북고 2학년 때 집이 몰락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몰린 내게 사실상 학비를 내주신 분도 바로 이 박사님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버님의 아들과 김지미 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신성일 배우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김지미 님과의 만남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도움을 줬었던 이 박사님의 부친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해요. 어릴 적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영아, 김지미를 우리 아들이 만난다고 하더라. 나는 반대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반대입니다. 그럼 네가 만나서 한번 설득을 좀 해봐라. 그래서 삼성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대뜸 말했다고 해요. 나 김지미와 만나느라 바빴다. 우리 결혼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자 형님, 네 번째 남편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미는 참 바쁘게 사는 여자야. 참 대단해. 요지부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만나고 난 이 박사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네가 찬성했다고 말하던데? 라고 해서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박사의 눈에 고인의 콩깍지가 씌었던 거죠. 곧 결혼식이 발표됐고 이 고인께서는 그때부터 신성일 배우에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두 사람도 2002년도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고인께서는 생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에 관련된 일화가 아직도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미는 지금의 성형미인들과는 달리 얼굴 한 군데도 뜯어 고치지 않은 완벽한 자연 미인으로 유명하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여성들에게 김지미를 닮았다고 하는 말은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미모면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미인으로 평가를 받아왔으며 그야말로 김지미의 미모는 당시 한국 미인의 최고의 클래스였죠. 2003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4번의 결혼과 이혼을 회고하며 나이 많은 남자, 어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다 살아봤는데 남자는 별거 아니다. 남자는 다 어린애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다. 그렇지만 함께 자녀를 낳아 길렀던 최무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36살의 김지미는 11살 연하의 나훈아와 만나게 됩니다. 당시엔 연상연하 커플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다만 김지미는 나훈아와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같이 다니는 사이일 뿐이었으나 언론의 오해로 교제 중이라고 보도가 나고 이에 김지미는 오기가 생겨 정말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나훈아와 김지미는 남녀 관계이다 보니 육체적 문제가 좀 있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보니 공개하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지미는 나훈아와의 관계에 연하의 남자와의 긴 연애였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76년부터 82년까지 동거를 했지만 오랜 동거에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지미와 나훈아의 관계는 연인보다는 스승과 제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나훈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김지미가 예절과 서예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훈아 역시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라고 훗날 회고합니다. 김지미는 주위에 간혹 나훈아와의 결혼이 후회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둘은 평범하게 식당을 경영하며 살고 싶었지만 나훈아가 다시 가수로 복귀하면서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나훈아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껴 후회를 느끼게 된 것이라 일각에서는 추측했습니다. 또한 나훈아와 동거를 하며 딸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김지미와 헤어지고 이듬해 다음 아내인 정수경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세간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김지미는 공식적으로 만난 네 번째 남자이자 세 번째 남편 의사 이종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1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결국 파경에 이르는데 결혼 생활 역시 그리 행복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지미는 애정은 둘째치고 편안한 상대가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게 그녀가 생각하는 건전한 가정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내 그러세요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부부라면 싸움을 하고도 금세 이리 와봐 하면서 껴안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뻥뻥 치고 해야 하지만 그녀 자신은 격식을 차리다 보니 거리감만 생기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이러한 결혼 생활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김지민은 왜 진작 파경을 하지 않았나? 왜 11년을 끌었나 하고 후회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편하네요. 라고 파경 후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신성일의 회고에 의하면 신성일은 김지미와도 친했고 이종구와도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종구가 김지미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신성일은 형님, 네 번째 남편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며 만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종구는 신성일의 말을 듣지 않고 김지미와 결혼하였고 이로 인해 신성일과 김지미의 사이도 멀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자신이 네 번의 결혼과 이혼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유로운 몸이 된 지금이 더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한다고 하죠. 얼굴은 지극히 여성적이며 예쁜 그녀이지만 대장부같이 통이 크고 호탕한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을 가진 김지미. 정작 본인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고 나는 나다라며 별로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연기에 열정적이었으며 좋은 연기자 타이틀을 원했는데요.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미모의 여배우라는 수식어에 약간 묻힌 감이 있지만 둘 다 연기력에 있어서 호평을 받는 편이죠. 김지민은 아직도 자기 관리에 철저하며 한 끼에 적게 먹으며 1일 5식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살도 안 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1986년 영화 티켓에서는 46세의 나이로 전라 노출신을 직접 해내며 젊은 배우 못지않은 몸매를 자랑했을 정도입니다. 김지민은 흐르는 세월도 어쩔 수 없는 듯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에도 얼굴에 펜주름이 가득하지만 아직도 그녀는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미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지게 살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근황이 궁금해진 여배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정윤인데요. 배우 장미희, 유지인과 더불어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배우 정윤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였습니다. 트로이카 중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당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렇다 보니 관능적인 배역을 맡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성 팬들 사이에서는 유지인과 더불어 누가 더 미인인가라는 주제로 설전을 자주 벌이곤 했죠. 전성기 시절 상대 배우로 출연했던 남자 배우들의 인터뷰나 증언을 봐도 정윤희를 회고할 때 외모가 굉장히 예뻤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습니다. 한얼로 카메라맨은 여배우는 어디 한 군데쯤은 흠이 있는데 정윤희는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화면에 완벽하게 나온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수혜를 정윤희와 비교하는 기사를 종종 올리고는 했는데요. 한때는 이런 식의 언론 집중 보도로 인해 수혜가 정윤희의 딸이라는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이 외에도 활동 당시에 별의 별 소문이 다 떠돌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술집 여자설과 중졸설이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안 마치고 술집을 전전하다 연예계로 데뷔했다는 설이었죠.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말도 들었던 정윤희는 화면 속에서 모습을 감춘 뒤 안타까운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정윤희의 삶은 어땠을까요?
1954년생으로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읍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년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화여고 시절 정윤이는 외모로 이름을 날렸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정윤이와 유년기를 보낸 친구의 회고입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 부산의 어느 빵집. 당시는 고교생들의 빵집 미팅이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까까머리 남고생이었던 그 시절에 난 우리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해화여고 여학생들과의 단체 미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지금처럼 남녀관계가 편하고 자유로운 시절이 아니라서 수줍어하며 긴장감에 연신 우유만 들이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눈을 놀라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졌다. 자리에 먼저 나온 여학생들은 인물이 그다지 아니어서 친구들과 실망감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데, 눈이 튀어나올 만한 여학생 하나가 등장한 거. 그녀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와 친구들은 전기에 감전된 듯 경악했다. 빵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 시선도 일제히 그 여학생에게로 쏠리며 놀라는 눈치였다. 그때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하면서 날 놀라게 만든 여학생이 바로 훗날 영화배우가 된 정윤이, 당시 해화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다. 당시 정윤이는 키는 작았지만 유난히 작은 얼굴과 약간 까무잡잡하고 탄력 넘치는 고운 피부를 지녔고, 인형처럼 예쁜 얼굴에 유난히 큰 눈과 맑고 까만 눈동자, 그리고 속삭이는 듯 붉고 도톰한 앵두 같은 입술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의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 앉는다는 외국 시인의 구절이 문득 떠오른 순간, 얼굴도 얼굴이지만 각선미가 유난히 시선을 사로잡았다. 당시 여자들은 무다리가 많았는데 정윤이는 교복치마 밑으로 곧게 뻗은 종아리를 지녔고, 내가 살면서 지금 현재까지 정윤이의 각선미를 능가하는 여자 다리를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수십 년 전 보았던 너무나도 예뻤던 단발머리 여고생 정윤이의 모습을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하며, 그녀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여태 이 땅에서 본 경험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황홀한 아름다움이었다. 정윤이의 어릴 때 꿈은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 졸업 후 친구와 같이 대학 응시를 했지만 친구는 S대 음대에 붙었고 정윤이는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친구에게 경쟁심을 가진 정윤이는 그 친구의 1년 후배가 되기 싫어 미술로 전공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주로 명동 일대에서 활동하며 서울 말씨를 익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정윤이는 부산 미니스커트로 불리며 그 일대에서 외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미술을 지망했던 정윤이였지만 당시 생활비가 부족했고 또 그녀의 외모가 전국구임을 알게 된 정윤이는 배우로 장래 희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첫 번째로 오디션에 응시한 영화가 1974년 최고 흥행 영화로 유명한 별들의 고향. 그러나 배우 경험이 없던 정윤이였기에 여주인공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별들의 고향은 정윤이 대신 안인숙이 여주인공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했습니다. 원래는 1974년의 바보들의 행진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영화 출연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데뷔작인 욕망은 데뷔작이라고는 하지만 영화 크레딧에 정윤이의 이름도 빠져 있고 흥행조차 실패하며 또 하나의 무명 여배우로 남나 싶었으나 정윤이는 두 번째로 영화 출연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김지미, 윤정희가 거쳐간 청춘극장의 주연으로 출연한 것이죠. 원래 신인 여배우 강경희가 맡기로 한 자리였으나 강경희가 박동명 사건에 연루되어 그 자리에 정윤이가 대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비록 청춘극장은 거하게 실패해버렸지만 이전에 유명 여배우였던 김지미, 윤정희가 맡았던 배역을 맡았다는 점으로 인해 그녀의 지명도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기에 해태제과의 전속 모델이었던 양정화도 박동명 사건에 휘말리며 계약이 파기당했는데 정윤이가 이 해태제과의 모델 자리를 차지하며 그녀의 얼굴이 더욱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박동명 사건으로 인해 얻은 반사 혜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춘극장으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거대 방송사였던 동양방송과 전속 계약을 맺어 활약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후 정윤희는 동양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쇼쇼쇼의 2대 MC를 맡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더블 MC였는데 정윤희의 파트너는 동양방송 전속 가수였던 위키리였으며, 그리고 마침내 1977년 장미희와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청실홍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정윤희는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실홍실에서 정윤희는 부잣집 여대생 역을 맡아서 여주인공 장미희와 삼각관계를 이루는데, 드라마에 나온 정윤희의 세련된 외모가 주목받으면서 그해의 가장 예쁜 연예인으로 선정되었죠. 정윤희는 당시 최고의 미녀들만 뽑힌다는 주리아 화장품의 광고 모델에 발탁되어 그녀의 무공의 미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홍콩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성룡이 정윤희의 미모에 홀딱 반했고 그녀를 짝사랑했었다는 비밀스러운 고백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성룡이 70년대에 한국에 자주 와서 무술 액션 영화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 당시 성룡이 한국에 자주 와서 영화를 찍었던 이유는 성룡이 한국의 정윤희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덕에 한국에 대한 애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의 성룡은 정윤희와 데이트를 여러 번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78년에는 당시 붐을 이루던 호스티스 소재 영화인 나는 77번 아가씨의 주연을 맡아 흥행 성공을 이끌어냈고, 이때부터 여배우 트로이카의 1인으로 영화계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해 가수로 데뷔하여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정윤희를 아시아 최고의 미인이라고 엄청난 찬사를 했을 정도로 정윤희의 미모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한 언론은 일본의 여배우 100명을 다 합친다고 해도 정윤희 한 사람의 미모를 당해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까지만 해도 연기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으며, 그 때문에 말뚝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윤희는 연기력으로 주목받던 장미희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9년부터 유지인과 더불어 영화 실적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죽음보다 깊은 잠, 도시의 사냥꾼, 사랑이 깊어질 때, 가을비 우산 속에, 우요일, 꽃순이를 아시나요에 출연했고, 이 중에서 사랑이 깊어질 때랑 우요일을 제외하고 무려 1년 동안 4편의 영화를 성공시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지금도 보기가 힘듭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MBC로도 출연 범위를 넓히며 드라마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는 한편, 노출 빈도가 있는 호스티스 소재 영화들부터 사랑하는 사람아 같은 멜로물을 오가며 계속해서 인기 스타로 군림했습니다. 특히 1981년에 프리랜서 선언을 하며 동양방송을 이은 KBS에서 MBC로 정윤희가 드라마 출연 범위를 넓힌 일은 그때까지 공고히 유지되고 있던 방송사 전속 탤런트 제도가 붕괴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정진우 감독의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영화에 가득 표현해내는 한편, 여우주연상까지 타내며 연기력 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슷하게 토속적인 주제를 다룬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로 또다시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정윤희는 한 번도 타내기 힘들다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80년과 81년 두 번씩이나 수상했을 정도로 미모 못지않게 연기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정윤희는 백상예술대상의 여자 최우수 연기상도 두 번이나 수상했을 정도로 80년대에는 정윤희의 전성시대로 불릴 정도로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데 영화 쪽에선 남자들의 정복욕을 자극하는 역할이라 해야 할지 미모 자체가 죄가 되어 주변 남자들에게 성적인 대상이 되어 휘둘리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역을 맡은 일이 많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당시 영화계 분위기가 노출 장면이 빠지지 않던 분위기여서 출연한 영화에서 노출 장면을 보인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이러한 미모 때문이었는지 활동 당시 다양한 소문에 휩싸였었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은 술집 종사자설과 중졸설이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안 마치고 술집을 전전하다 연예계로 데뷔했다는 설입니다.